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외 거주 천사자 유족은 모든 국가 지원을 박탈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전쟁 과부들의 한국 탈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87일 동안 아무 의욕이 없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는 정말 죽은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대체 무엇을 받기에 연금까지 포기하며 모든 것을 버리는 걸까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곳이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긴급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안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키이우의 폐허에서 서울의 병원까지 36세 간호사 안나의 놀라운 2년간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키이우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폐허가 된 건물들이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폭음에도 이제는 놀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저는 1년 전 남편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병원에서 일하던 때가 무색할 정도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매일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생활비는 정부에서 나오는 전쟁 유족 연금으로 겨우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언제까지 나올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정전이 되기 일쑤였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상통화였죠.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엘레나였어요. 함께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 간호사였죠. 안나야, 잘 지내? 화면 속 엘레나는 예전보다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죠. 뒤로는 작지만 깔끔한 방이 보였습니다. 엘레나, 어디에 있는 거야? 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울이야. 한국 남편과 결혼해서 여기 살고 있어. 엘레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동양인이었죠. 안녕하세요, 안나 씨. 저는 엘레나 남편 김준호입니다. 준호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우크라이나어로 인사했어요. 엘레나는 제게 한국 생활의 일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엘레나의 표정이었어요. 여긴 전쟁이 없어, 안나야. 밤에 잠들 때 폭탄 소리 걱정 안 해도 돼. 엘레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언어도 모르고 돈도 없었거든. 지금은 어때? 제가 물었어요. 아직도 어려워. 간호사로 일하려면 한국 면허를 새로 따야 하는데 한국어 시험부터 통과해야 해서. 엘레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여기선 안전하게 살 수 있어.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의 폐허와 화면 속 엘레나의 모습이 계속 대비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전쟁 없는 일상이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언어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호사로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엘레나와의 통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일주일 후, 엘레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안나,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엘레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여기 와서 정착하는 게 쉽지는 않아. 하지만 적어도 안전은 보장돼. 비자는 어떻게 받았어? 제가 물었어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가능했지. 너는?
관광비자라도 일단 받아서 와봐. 그 다음을 생각해보자.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난민법이 전쟁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거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일단 관광비자로 와서 상황을 보는 거야. 한국어 배우고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거나. 엘레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 통화를 끝낸 후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폭격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갔던 그날 말이에요.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환자들을 돌보겠다며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사가 환자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혼란스러웠어요. 시신도 제대로 찾지 못했죠. 빈관에 남편의 사진만 넣고 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연금이 언제까지 나올지도 모르고 겨울이 오면 난방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인터넷으로 한국 관광비자 신청 방법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우크라이나 국민은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비쌌어요. 제가 가진 돈의 절반 이상이었죠. 정말 갈 거야? 엘레나에게 결정을 알렸을 때 그녀가 물었어요. 응,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공항에서 데리러 갈게. 우리 집에서 며칠 머물면서 상황을 파악해봐. 엘레나가 말했어요. 하지만 안나야,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는 마. 가족들에게는 해외 의료 봉사 기회가 있어서 잠깐 다녀온다고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떠나는 첫 여행이었어요. 과연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키이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하나 없이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우크라이나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우크라이나어를 아세요? 라고 물었죠.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배웠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엘레나와 준호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서툰 우크라이나어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죠. 엘레나는 저를 꽉 안아주며 잘 왔어라고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어요. 전쟁 중에는 지하철역이 방공호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교통수단이었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면 안 돼. 엘레나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싫어해. 엘레나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우크라이나 기준으로는 그리 넓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건 자연광뿐이었어요. 폭격의 섬광이 아니라요. 첫 식사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야. 준호가 설명했어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평화로운 식사를 해보지 못했던가요? 하지만 안나야, 여기 생활이 만만하지 않아. 엘레나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단 한국어부터 배워야 해. 그리고 간호사로 일하려면 한국 면허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것도 한국어로 봐야 해. 얼마나 걸려요? 빨라도 1년은 걸릴 거야. 그동안 생활비는
엘레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혼자 동네를 걸어봤어요. 처음에는 길을 잃어서 당황했죠.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뭔가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손짓발짓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요? 할머니가 간단한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휴대폰으로 번역 앱을 켜서 지하철역이라고 보여드렸죠. 할머니는 웃으시며 직접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는데 점원이 무언가 물어봤어요.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니 그는 웃으며 물병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서비스였나 봐요. 저녁에 엘레나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 엘레나가 물었죠. 친절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모든 게 낯설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지금도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야. 엘레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밤에 안심하고 잘 수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폭격 소리를 걱정하지 않고 말이에요. 하지만 꿈속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나타나 왜 혼자 이런 먼 곳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평범한 일상이 펼쳐졌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엘레나가 저를 이태원의 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다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오랜만에 모국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저처럼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게 슬펐거든요. 안나, 이쪽으로 와봐. 엘레나가 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둘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가예요. 키이우에서 왔어요. 한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마리나고요. 하르키우 출신이에요. 다른 여성도 손을 내밀었죠. 올가는 남편과 함께 전쟁 초기에 한국으로 왔다고 했어요. 남편이 IT 일을 해서 원격 근무가 가능했거든요. 그래도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가 학교 적응을 못해서. 마리나는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군에 징집됐어요. 어머니인 제가 안전한 곳에 있어야 아들도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서 일은 구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청소 일을 해요. 올가가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회계사였는데 여기서는 자격증이 인정 안 되거든요. 한국어 배우는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마리나는 한국어 과외교사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어나 러시아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대부분 친절해요. 올가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잘해줘요. 하지만 가끔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마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동정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언제 돌아갈 거냐고 물어봐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거였어요. 올가의 남편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마리나는 아들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좋은 점도 있어요. 올가가 말했어요. 제 딸이 처음으로 웃으며 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사이렌 소리 때문에 무서워했거든요. 마리나도 한국 사람들이 정이라는 게 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제가 한국어 못한다고 무시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주거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엘레나가 말했어요. 어때?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더 무거워지는 기분도 들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저만 괜찮아져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안나야, 그건 죄책감이야. 생존자의 죄책감. 엘레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게 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알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는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폭격의 불빛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이 만든 불빛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3주째,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안나야, 혹시 괜찮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남자예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엘레나가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어요. 준호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혼자 사시거든. 그분도 가족을 잃으신 경험이 있어서 그냥 친구로 만나보는 건 어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만나기로 했어요. 남산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민호라는 42세 내과 의사였어요. 키가 크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준호가 간단히 소개해주고 자리를 떠난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민호가 어색하지만 정중한 우크라이나어로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어 하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요즘 배우고 있어요. 병원에 우크라이나 환자들이 가끔 오거든요. 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서툴러요. 대화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15년 전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대생이었는데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에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만 익숙해질 뿐이죠.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조금씩 의미를 찾았어요. 제가 남편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민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의사였군요. 존경합니다.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봤다니. 때로는 원망스러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갔을까 하고.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민호가 말했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한옥마을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민호가 한국의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집들은 몇백 년 된 거예요. 전쟁을 겪으면서도 보존된 거죠. 한국도 전쟁을 많이 겪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요. 분단도 있고.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예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는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기를 놓쳤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하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복잡해요. 시장을 구경할 때였어요. 한 할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와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민호가 번역해 주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오셨다면서요? 고생 많으셨다고 하시네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귤을 꺼내 제게 주셨어요. 한국 와서 건강하게 지내라고 하신다고 민호가 전해주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다녔어요.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날 헤어지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안나 씨,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엘레나가 물었어요. 어땠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물론이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엘레나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꾸지 않았어요. 대신 한옥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째, 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관광비자로는 3개월밖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더 오래 머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어보는 게 어때? 민호가 제안했어요. 학생비자로 바꿀 수도 있고 한국어 실력도 늘릴 수 있어. 세종학당에 등록하는 날 저는 긴장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모두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 때문에 취업하려고 같은 답을 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요. 제가 어렵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어는 생존의 도구죠.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한글은 배울만 했지만 문법이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 말하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안나 씨,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베트남 출신 학생 리가 말했어요. 저도 3년째 배우는데 아직도 틀려요. 그래도 살고 있어요. 수업 후에는 민호가 의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간호사가 되려면 의료 용어를 알아야 해요. 혈압, 체온, 맥박. 이런 단어들이요. 언제쯤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3급은 통과해야 하고 빨라도 1년은 걸릴 거예요. 민호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가져온 돈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불법이지만 청소나 설거지 일은 할 수 있어.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적발되면 강제 추방당할 수도 있어. 마리나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어 과외는 어때? 우크라이나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법적이고요. 제가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영어로 하면 돼요. 요즘 한국 사람들 영어 공부도 하고 싶어 해요. 김치 만들기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한국 할머니들이 웃으며 도와주셨습니다. 말은 안 통해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뭘 먹어요? 한 할머니가 번역 앱으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보르시에 대해 설명드리자 할머니들이 신기해하시며 레시피를 물어보셨습니다. 다음에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국 노래 배우기 수업도 있었어요. 아리랑을 배우는데 가사의 의미를 알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말이 마치 제 상황 같았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아픔을 노래로 표현하는구나. 제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그럼요. 우리도 많은 이별과 아픔을 겪었거든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한국어 실력은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일상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신감은 생겼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줬어요. 서툰 한국어로 길을 안내해주니 그 사람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많이 늘었네요. 민호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네, 아니요밖에 못했는데 아직 멀었어요. 간호사 시험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민호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일기에 썼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깨달았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일이구나. 우크라이나의 안나와 한국의 안나는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기대가 된다. 밤늦게 공부하고 있는데 엘레나가 말했어요. 안나야, 정말 대단해. 나도 처음엔 이렇게 열심히 못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한국에 온 지 4개월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언론에서 해외로 도피한 전쟁 유족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제 이름까지 거명되어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이 편안한 해외에서 놀고 있을 때 조국은 피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엘레나가 화를 냈어요.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 댓글을 봐. 저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저희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조국을 위해 죽었는데 부인은 도망쳤다. 전쟁 과부 수당 받으면서 해외여행이냐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정부에서 해외 거주 전쟁 유족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나야, 빨리 돌아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않니? 내 남편이 영웅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안나, 정말 한국에서 살 생각이야? 여기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곧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아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호가 보여준 뉴스를 보면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설사 전쟁이 끝난다 해도 재건에는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안나 씨가 뭘 잘못했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려고 한 게 잘못인가요? 당신 남편도 당신이 안전하게 사는 걸 원했을 거예요. 마리나와 올가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올가는 아이 때문에라도 돌아갈 수 없어요. 여기서 아이가 안정을 찾았는데 라고 했고 마리나는 아들이 엄마는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외 거주 전쟁 유족 지원 중단을 발표한 거예요. 연금이 끊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 엘레나가 말했어요.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독립하거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정말 당신을 배신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는 한국에 남을 거예요. 뭐라고? 안나야, 정신 차려. 어머니, 저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도 소중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환자를 위해 목숨을 바쳤듯이 저도 제 삶을 위해 싸우고 싶어요. 그럼 연금도 포기하는 거야? 네, 포기해요. 제 발로 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제 인생을 선택한 기분이었거든요. 민호에게 결정을 알렸을 때 그가 말했어요. 힘들었을 텐데.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무서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아요. 마리나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나,
나도 같은 결정을 했어. 우리 함께 힘내자. 그날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했다. 남편의 과부도 조국의 딸도 아닌 그냥 안나로서 말이다. 무섭지만 자유롭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예전보다 따뜻해 보였어요. 이제 이곳이 제가 선택한 곳이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에 합격했습니다.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춘 거예요.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축하해요.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아직 간호사 시험이 남았어요. 제가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기분이었어요. 3개월 후 간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찾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박안나라고 되어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한국식 이름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한국 간호사네요. 엘레나가 기뻐했어요. 취업은 어떻게 할 거야? 민호가 일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구한다고 했어요. 제가 추천할게요. 실력은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면접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이곳이 제게 새로운 삶을 준 곳이에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첫 출근 날 새하얀 간호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1년 반 전 폐허 속에서 절망하던 제가 맞나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우크라이나 환자를 만났을 때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우크라이나어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 사람이 있구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제가 우크라이나어로 대답했을 때 할머니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개월 후 민호가 프러포즈했어요. 안나 씨, 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볼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 무서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잃어본 적이 있어서.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민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친구들과 민호 가족만 참석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새로 만난 한국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직업, 새로운 가족. 여보야 미안해. 남편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보도 제가 행복하길 원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살아가려고 해요. 어느 날 후배 간호사가 물었어요. 선배님은 어떻게 이렇게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전쟁이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한국이 더 많은 것을 주었다. 안전함, 새로운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꿈꿀 용기를. 이제 나는 우크라이나의 안나도 한국의 안나도 아닌 그냥 안나로 살아간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